네, xin chào các bạn. tên mình là 정표, mình là con trai Hàn Quốc. 네, 오늘은 북한과 남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학생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가끔씩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베트남 사람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는 뭐 일본 사람들, 서양 사람들도 가끔씩 저한테 물어봐요. 너 남한에서 왔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한 사람으로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김정은이라는 사람,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국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것들은 대부분 다 남한의 이야기입니다. 뭐 베트남에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전부 남한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먹는 한국 음식도 전부 남한 음식이고요. K-팝이나 흔히 알고 있는 한국의 문화들이라고 하면 전부 남한에서 온 문화들이에요. 분명히 북한도 한국인데 왜 베트남에 돌아다니는 건 남한 사람밖에 없을까요? 네, 북한은 기본적으로 그 모든 권한이 김정은이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된 폐쇄적인 사회를 이루고 있어요. 이 북한에서 탈출해서 남한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을 탈북자라고 하는데,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 탈북자가 했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TV에서는 정부가 관리하는 채널에서 정부가 관리하는 프로그램만 방영이 되고, 여러분에게 익숙한 SNS,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것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북한 사람들은 세계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잘 몰라요. 가끔 북한에 방문한 외국 기자가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에 올라오는데요. 그럴 때 북한 어린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남한 사람들 너무 불쌍해요. 남한의 어린이들은 먹을 게 없어서 맨날 굶고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인터뷰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북한 사람들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교육받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남한, 중국, 일본 같은 나라들은 뭐 가난하고 북한에서 사는 본인들의 삶이 굉장히 행복한 삶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서 남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죠. 저번 주에 그 베트남 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은 남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행이에요? 아니면 북한 사람이고 싶었던 적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또 지금 베트남에 살고 있고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나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고 내 주변 사람들이 중요한 거지, 실제로 내 국가가 어디다, 어디 살고 있다 이런 거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글로벌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뭐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베트남 사람이든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절대 북한 사람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나라의 발전 상태를 떠나서 정보를 다 폐쇄하고 한 사람에게 충성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이기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더구나 제가 북한 사람이라면 아마 가족들과 같이 해외여행을 갈 수도 없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탈북자 강연하던 사람에게 들은 건데, 북한 사람은 해외여행을 갈 수는 있어요. 정부와 굉장히 친한 사람만. 하지만 여행을 갈 때 가족들은 전부 북한에 놔두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해외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남한과 북한의 현재 관계가 어떻냐고 물으신다면 아직도 남한과 북한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전쟁을 쉬고 있는 거죠. 물론 휴전을 선포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뭐 전쟁을 피부로 느끼거나 위협을 느끼지는 않아요. 다만 명문상으로는 한국은 분명히 전쟁 중인 나라기 때문에 모든 한국 남자들은 전부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또 군대에 가서 뭐 내 가족, 내 국가를 지키는 훈련을 다 받아야 됩니다. 물론 저도 군대에 2년 다녀왔고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거라서 좀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자면 2010년에는 천안함이라는 한국의 군함을 북한에서 어뢰로 공격해서 46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북한에서 남한의 수색 지역에 지뢰를 묻고 도망가서 그 폭탄 사고를 유도했던 적도 있어요. 이런 일을 상기하면 남한 사람으로서 북한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언젠가 반드시 저 폐쇄적인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북한과 북한 정부에 대해서 가진 생각이에요. 제 앞에 그냥 북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적대적이거나 막 그 사람이 너무 밉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은 북한에서 태어났을 뿐이고 또 북한에서 해준 교육을 받았을 뿐인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북한 사람을 만나면 우선 대화를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뭐 어떻게 사는지, 진짜 간단한 그런 일상 대화들. 다만 저 또한 남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남한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거나 아니면 북한이 남한의 군인들을 사살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옳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때는 분명히 제 태도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또 가슴 아픈 이야기도 하자면 사실 한국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불과 한 70년 정도 밖에 안 됐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세요? 한국에서는 제 주변에 70살이 넘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도 꽤 계신데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북한은 한국과 전쟁 중인 적임에는 분명하죠. 하지만 어렸을 때 나와 같이 놀던 친구들 혹은 나의 가족들이 현재 북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남한과 북한이 나눠지면서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무려 70년 동안이나 자신의 그리운 가족을 북한에 살아있는 걸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지금 계세요. 물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남한과 북한이 가끔씩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행사를 주최를 해요. 그러면 북한과 남한에서 나눠져 있는 가족들을 가운데서 만날 수 있게, 잠시라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사도 가끔씩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곧 하노이에 여행을 한 열흘 정도 갈 예정인데 하노이에 북한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대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은데 북한의 냉면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습니다. 제 채널은 한국과 베트남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루는 채널이에요. 다만 대부분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아무리 중립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모든 한국 사람이 저와 똑같이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그리고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딴데 각반, 행갑라이. 안녕.